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지정학 리스크가 또 한 번 칩 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WCGF 텍 등 미 IT 매체가 로이터를 인용해서 눈에 띄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바로 TSMC와 인텔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핵심은 당초 TSMC가 외부 파운드리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인텔을 잡기 위해서 싼 제작 단가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3나노 같은 경우는 이 파격적인 40% 할인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인텔 펩 겔싱어가 미국 보조금을 더 받아내고 또 자신의 파운드리 고객을 잡기 위해서 TSMC의 지정학적 위기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TSMC 창업자 장중보 등 TSMC 경영진을 자극했고, 그래서 최첨단 노드 할인 가격을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인텔의 재무 악화 안에는 이런 TSMC의 전격적인 가격 인하 철회가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 소식을 보면서 이 내용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빈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TSMC 독주는 더 강화되고 있고, 내년인 2025년에는 TSMC의 애리조나 팹도 가동이 시작됩니다. 대만 팹과 애리조나 팹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지금은 그 애리조나 팹에 대한 덕담 같은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팹이 이미 애플, AP 등을 만들기 시작했고, 수율도 대만 팹보다 4%포인트나 더 높다는 유의 얘기 같은 얘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애리조나 팹의 본질은 칩 가격의 앙등 가능성, 급등 가능성이고, 즉 칩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것이고, 이걸 미국 팹리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보조금 지급 약속도 엎어버릴 수 있는 캐릭터의 인물입니다. 보조금을 주기는 주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TSMC 영업에 하중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인텔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인텔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국가 차원에서 강구될 수 있고, 팹리스의 물량 몰아주기도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의 역할론도 대두될 것입니다. 사실 독과점 TSMC와 이 매각설까지 언급되고 있는 인텔 사이에서 삼성이 존재감을 높이는 길은 결국 기술력밖에는 없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수율 재고가 절실한데요. 3나노에서 레퍼런스를 더 쌓아야 하고, 게이트홀 어라운드에서 두 번째 노드격인 2나노에서 TSMC의 추격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TSMC의 독과점 구조를 누그러뜨리고 싶은 미국 팹리스 업계의 최고 옵션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TSMC 힘이 빠지면 삼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인텔도 입지를 보다 도모하기 쉬워집니다. 칩 제작 가격도 낮아질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삼성의 기술력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그 오픈 AI 등 스타트업계의 메이저 기업들도, 스타 기업들도 칩 제작을 모두 TSMC에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의 제작 설비에 너무 많은 하중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삼성이 살려나가야 합니다. 또 앞서 지적한 대로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애리조나 팹의 가동과 맞물려서 내년에는 보조금 이슈가 또 한 번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인텔의 팹 겔싱어는 미국 정부가 아직 자신에게 약속했던 보조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었죠. 특히 그 웨이 저자 등 TSMC CEO는 경영진들은 그간 수시로 미국에서 칩을 만들면 칩 제작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대만에서 만드는 칩의 가격과 미국에서 만드는 칩의 제작 가격 간 차액만큼을 미국 정부가 팹리스를 지원해 주든 아니면 TSMC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든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이게 당장은 불거지지 않겠지만 지금 물밑에서 칩 제작 단가 책정을 둘러싼 다양한 얘기가 오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팹리스와 TSMC,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두 거래 당사자 간 얘기가 미국 정부에까지 들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삼성이 TSMC를 따라잡지 못하면 TSMC의 가격 정책을 둘러싼 TSMC의 고민도 커지진 않습니다. 삼성이 3나노, 2나노에서 만족스러운 수율을 올리지 못하면 TSMC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률을 고수하기 위해서 투자 비용을 전부 팹리스와 장비 업체 등에 손쉽게 전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텔의 경우도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1.8나노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인텔은 아시다시피 심각한 위기 국면인데요. 2나노도 포기했고
1.8나노 18옹스트롱 개발에 치중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년간 5개 노드를 개발한다고 호기롭게 밝혀왔던 인텔인데요. 무기력하게 시간의 힘 앞에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인텔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을 1.8나노 고객으로 잡았다고 오피셜로 밝혔지만 이런 고객은 아직 완전히 손안의 고객이 아닙니다. 1.8나노가 완전히 성공한다는 가정법에 의한 고객 확보이기 때문에 금세 이런 공언은 모래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 보도에서 인용된 로이터 내용을 보면 인텔 고객들은 18옹스트롱 1.8나노가 내후년인 2026년까지 대량 생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 퀄컴, 애플 등도 기술적 문제로 인텔의 팹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인텔은 내년에 18옹스트롱 1.8나노 칩을 만든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인텔에 대한 퀄컴의 M&A 가능성도 완전히 죽은 이슈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인텔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통매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텔의 일부 사업부 매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이는 대선이 끝나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질 수 있고 퀄컴도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내년은 이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의 급성장, 특히 D램 시장에서 DDR4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 중국이죠. 중국의 존재감이 다시 커지고 있고 인텔은 추락하고 있고 삼성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미국 팹리스의 TSMC 의존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도가 기술력을 생략한 채 정치적인 결단으로 와야 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 팹의 위치와 맞물려서 다양한 시도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계획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지금 칩 생태계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